내 이름은 마모루, 평범한 회사원이다. 올해 61세가 되는 엄마와 둘이서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직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한부모 가정이지만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그동안 생활해왔고 지금은 나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 데다가 엄마는 일주일에 몇 타임 파트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노후 생활은 그다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걱정이라면, 아니 창피한 얘기지만 나는 완전 모태솔로,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 나이가 모태솔로 기간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내 나이는 35. 빨리 결혼해서 엄마한테 손주를 안아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에 특별히 일이 없다 보니 여자를 만날 기회도 별로 없다. 남고를 다녀서 그런지 여자에 대한 면역력이 부족한 탓도 있는 것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일상에서 드라마가 나올 거란 기대를 접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4월 신입사원 몇 명이 우리 부서로 발령을 받고 왔다. 아침 조회 시간에 긴장한 얼굴에 딱딱한 자세로 신입사원들이 서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그쪽을 쳐다봤다. 그때 그중 한 명의 신입 여사원과 눈이 마주쳤다. 그 신입 여사원은 나를 보고 가볍게 싱긋 귀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예쁘다. 돌발 상황에 몸둘 바를 몰랐고 시선을 피해 땅바닥만 쳐다봤다. 조회 시간 내내 그 여사원이 내 머릿속을 계속 헤집고 다녔다. 조회가 끝난 후 상사가 방금 전 그 미소가 예뻤던 사원을 데리고 내 자리로 왔다. 그 여사원은 우리 부서로 배치받았고 나더러 교육 담당을 맡으라고 지시했다. 갑자기 그런 건 좀 미리미리 말해줘야지. 안녕하세요. 유즈키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마모루라고 해요. 영업부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렇긴 한데 나는 영업부 사무가 주 업무라서.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마모루 선배님? 선배님? 유즈키라고 자기소개를 마친 직속 후배는 통성명을 끝내자 바로 선배님이라며 살갑게 굴었다. 요즘 애들은 친화력이 상상을 초월. 금세 저렇게 훅 하고 들어오는구나. 유즈키는 타고난 밝은 성격과 친화력으로 순식간에 사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다. 어딜 가나 환영받는 유즈키였지만 유독 나를 잘 따랐다. 사소한 것도 나한테 물으려고 달려오고 점심도 항상 따라와서 같이 먹자고 하고 브레이크 타임에 커피를 내리고 있으면 저도 커피 마시고 싶었는데. 라면서 쫓아와서 같이 쉬는 시간을 가졌던 적도 많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 휴게실엔 나하고 유즈키 단 둘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직선적으로 물어보기로 했다. 저기 내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네? 뭔데요? 왜 이렇게 내가 뭐 할 때마다 따라다녀? 너도 봐서 알겠지만 내가 워낙 조용조용 눈에 안 띄는 스타일이잖아. 근데 왜... 선배님, 저 사실은 마모루 선배님 좋아해요. 당돌한 유즈키의 대답에 점심 먹은 게 얹힐 뻔했다. 저 첫 출근한 날 선배님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설마 진짜로? 진짜예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나? 아니, 일어나도 되는 거니? 가만, 나하고 얘하고 띠동갑은 될 텐데. 선배님만 좋으시다면 저하고 사귀실래요? 사귀자고? 잠깐, 여기 어디 몰카 설치돼 있는 거 아니지? 이런 로맨틱 드라마가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나는 몹시 고민했다. 하지만 그건 한순간이었다. 이렇게 얼굴도 예쁜 애가 나한테 먼저 고백을 해왔는데 얼굴도 얼굴이지만 일하는 모습도 어찌나 성실한지 그런 모습도 참 예쁘다고 생각했었다. 거절할 이유가, 내가 남친이 되길 바란다면 나야말로 고마워. 몸둘 바를 모르겠다. 아, 정말이죠? 선배님 고마워요. 유즈키 너무 예쁘다. 얼굴에서 빛이 나. 혹시 천사? 아니야, 여신이야, 여신. 나의 모태솔로 인생은 35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그 후 나와 유즈키의 만남은 순조로웠다. 유즈키는 회사에서는 나를 선배님이라고 불렀지만 둘이 있을 때는 마모루 오빠라고 불렀다. 그 두 호칭 사이에서 나는 완전히 그녀에게 빠져버렸다. 마모루 오빠,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유즈키, 너도 수고했어.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힘들 게 많을 거야. 마모루 오빠가 많이 도와주잖아요. 또 이렇게 매일 격려도 해주고 난 문제 없어요.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쉴 땐 쉬는 것도 일의 연장이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마모루 오빠는 진짜 자상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알죠?
고마워. 말만 들어도 기분 좋다. 마모루 오빠 지금 얼굴 빨개졌죠? 그쵸? 무슨 얼굴이 빨개져. 아니야. 근데 왜 말은 더듬어요? 마모루 오빠도 은근히 귀여운 구석 많은 거 알아요? 너 어른 그렇게 놀리면 못 써. 이런 대화를 라인으로 주고받으며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혼자 싱글벙글 웃고 눈이 하트가 된다. 여친 진짜 좋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유즈키와 대망의 첫 데이트를 하는 날이다. 거울 앞에서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나를 보면서 엄마가 말을 걸어왔다. 너 오늘 어디 나가니? 약속 있어. 근데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되네. 혹시 너 좋아하는 여자 생겼니? 아니 그게 뭐야 너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데이트 갈 생각이었어? 엄마 언제부터 점쟁이가 됐어? 내가 너를 모르니? 척하면 척이지. 아이고 우리 마모루한테 여친도 생기고. 여친은 어떤 애니? 이름은 뭐야? 니들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됐는데? 진도는 키스까지 한 사이니? 헐, 웬 폭풍 질문. 엄마도 이성을 잃은 것 같아. 뭐 키스까지 물어? 고치고치 캐묻는 거 감당 안 돼. 회사 후배고 이름은 유즈키. 미안, 나 지금 나가야 돼. 이러다 약속 시간 늦겠어.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라. 엄마한테 시작부터 들키고 질문 공세에 도망치듯 집에서 나왔다. 첫 데이트에 엄마가 응원을 하다니. 내가 무슨 사춘기 애도 아니고. 민망해. 잠깐, 유즈키? 그 이름은 설마... 나는 주체할 수 없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데이트 장소를 향해 날아갈 듯 걸어갔다. 처음 경험하는 느낌, 기분. 내 두 발은 붕붕 떠서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그때 핸드폰에 착신음이 울렸다. 응? 누구한테 온 전화야? 화면엔 엄마 이름이 떴다. 이건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끊어질 때까지 내버려뒀다. 하지만 엄마의 전화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걸려왔다는 걸 잠시 후에 알았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걸었어? 무슨 일 있나? 이렇게 많이 걸려온 줄은 몰랐네. 내가 정신이 완전히 나갔나 봐. 그때 엄마한테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야? 마모루, 부탁이다.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그 유즈키라는 여자친구하고 만나면 안 돼. 밑도 끝도 없이 뭔 소리야. 나 오늘 첫 데이트라고 말한 거 아까 잊었어?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냥 집으로 와. 나 지금 약속 장소 거의 다 왔어. 왜 그러는데? 갑작스러운 엄마의 전화에 몹시 당황스러웠다. 엄마가 아들에 집착하는 사이코패스... 그럴 리는 없고 무엇보다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다. 나는 유즈키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를 몇 미터 앞두고 발걸음을 멈춘 채 정지 상태가 됐다. 엄마,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나도 이대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 그렇지. 미안하다. 내가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해서. 이유가 뭐예요? 마모루, 어쩌면 유즈키란 애가 너를 위험에 빠뜨릴지도 몰라. 네? 점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유즈키가 왜 저를 해쳐요? 아니에요. 나는 약속 장소로 시선을 옮겼고 그때 유즈키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다. 회사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고 여성스럽고 성숙해 보이는 차림이었다. 유즈키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감히 나보다 늦게 나와? 그러다 유즈키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아직 타겟 도착 안 했어. 이상하네. 신나서 일찌감치 나와서 기다릴 줄 알았는데. 타겟 도착하면 작전대로 진행해. 적당히 술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차에 태우자. 다시 연락할게. 응? 뭐지? 이 대화? 타겟 취하게 해? 자동차? 유즈키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통해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불길함이 밀려왔다. 나는 왔던 길로 다시 돌아섰다. 유즈키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 마모루, 너 지금 어디야? 괜찮니? 괜찮아. 걱정 마. 유즈키가 좀 이상했어. 일단 엄마 말대로 집에 갈게. 엄마 말 믿어. 그래. 집에 가면 다 얘기해 줄 거지? 그래, 그럴게. 우선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알았지? 알았어.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엄마를 진정시키고 거실 소파에 앉게 했다. 마모루, 정말 미안하다. 지금 네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복잡한 심정일지 알아.
엄마가 이렇게 허둥대는 거 처음 봤어. 고맙다. 이제 얘기해주세요. 그래, 마무루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줘. 유즈키는 내 전남편의 딸이야. 전남편? 엄마는 이혼을 한 번 한 적이 있어. 이혼? 첫 번째 결혼은 20살 때 했는데 전남편하고 몇 년 살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혼했어. 그러고 나서 네 아빠하고 재혼을 한 거야. 그럼 유즈키는? 전남편도 재혼을 했고 두 번째 부인하고 사이에서 낳은 애가 유즈키라는 애일 거야. 헉!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에 말문이 막혔다. 믿을 수 없고 믿기지도 않는 이 사태. 엄마가 하는 말이 대체 무슨 소리인지. 전남편은 위험한 일에 가담하고 있었어. 나는 결혼을 하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됐어. 그래서 그 사람 딸인 유즈키도 분명 위험할 거란 생각이 들었던 거야. 너한테 접근해서 돈을 갈취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잠깐만, 엄마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고 다시 아빠랑 재혼을 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래? 엄마가 외도를 했던 건 아니고? 그건... 내가 묻는 말에 엄마는 입을 다물었다. 엄마가 남편을 두고 바람을... 나는 점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엄마 그런 사람이었어? 바람 피우고 바람 피운 사람하고 결혼하고 형편없는 사람은 엄마잖아. 마모루, 그 말하기가 창피하니까 유즈키도 전남편 얘기도 그동안 안 했던 거 아니냐고. 마모루, 제발 끝까지 들어줘. 됐어, 그만해. 엄마 말 더 듣고 싶지 않아. 마모루! 엄마는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나를 붙잡았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내 방으로 들어와 버렸고 충동적으로 가방을 꺼내 짐을 싸서 그대로 집에서 나와버렸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향했는지 잘 모르겠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캡슐 호텔에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고 뜬 눈으로 새다시피 하다가 아침이 왔다. 선배님, 제 말 듣고 계세요? 마모루 선배님! 미안. 선배님 괜찮으세요?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선배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잠도 깰 겸. 그래, 그러자. 네, 저 죄송해요. 잠깐 커피 마시고 올게요. 선배님 가요. 유즈키가 하자는 대로 사무실에서 나왔다. 아직 신입사원인데도 어른처럼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유즈키의 마음 씀씀이에 순간 울컥해졌다. 선배님 괜찮으신 거 맞아요? 아니, 안 괜찮고 미안해. 정말 미안. 어젠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첫 데이트였는데. 어제 저녁 첫 데이트를 펑크냈다는 사실이 그제야 생각났다. 마모루 오빠랑 처음 하는 데이트 정말 기대했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연락도 못하고. 네, 정말 너무해요.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미안. 무슨 일 있었죠? 나한테 털어놓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들어줄 수 있는데.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한심한 놈일 줄 몰랐어. 됐어요. 그러다 머리가 땅속으로 들어가겠어요. 커피나 마셔요. 유즈키가 만들어준 커피를 마시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유즈키는 날씨가 좋다면서 회사 근처 공원으로 나를 끌고 나왔고 우리 둘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어제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를 유즈키한테 털어놨다. 그럴 수 없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네. 다 거짓말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네가 우리 엄마를 알 리가 없잖아. 그 여자가 나를 안단 말이죠. 어떻게 알았을까? 뭐? 다 사실이야. 당신 엄마 불륜 상대랑 재혼하려고 우리 아빠를 버렸어. 불륜 상대의 재산에 눈이 뒤집혀서 우리 아빠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설마 데이트 핑계로 납치하려고 한 것도 사실이야. 왜 날 납치해? 복수. 뭐? 유즈키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쳐다봤다. 소름 끼쳤다. 순간 진심으로 공포를 느꼈다. 생각해봐. 우리 아빠 입장에서는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자기를 버린 거잖아. 우리 아빤 회사원이었어. 마누라가 바람나서 딴 남자한테 간 얼빠진 놈이라고 조롱당하다가 회사도 못 다니고 사표 내고 나왔어. 재혼은 했지만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았어. 아빠가 범죄에 손을 댄 건 다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난 어땠는지 알아. 가난하다고 집단 따돌림, 폭행, 학폭 피해자로 살았어. 그런데 한 남자 망가뜨리고 바람난 여자는 멀쩡하게 가정 꾸려서 부잣집에서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게 말이 돼? 용서 못해.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알았으면 너도 나를 도와줘.
난 당신 엄마 행복한 꼴 못 봐. 도와달라니 뭘. 걱정 마요. 마모루 오빠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미안, 생각할 시간을 좀 줘. 그럼 연락 기다릴게. 나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해 사무실로 돌아왔다. 잠시 후 유즈키도 자리로 돌아왔다. 되도록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는 몸이 아프다고 말하고 오후 반차를 받았다. 엄마가 저질렀다는 파렴치한 행위가 사실인 걸까? 진실을 말해줄 증거는 없을까? 만약 유즈키 말이 사실이란 증거가 있다면 난 유즈키를 도울 거다. 오늘은 오후에 엄마가 파트 근무를 하는 날이다. 집에 오는 건 저녁 이후가 될 것이다. 집에 증거가 있는지 찾아보려면 지금이 기회다. 난 집을 향해 뛰어갔다. 집에 온 건 며칠 만이었고 집안 곳곳을 철저히 뒤졌다. 사진, 일기, 증거가 될 만한 거라면 뭐든 상관없어. 뭐가 없을까? 그때 서랍에서 DVD 한 장을 발견했다. 케이스에는 아빠가 마모루에게 라고 쓰여 있었다. 내가 태어나기 며칠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증거를 찾은 걸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DVD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질이 거칠었다. 충분히 오래된 영상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때 화면에 등장한 건 영정사진으로밖에 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아버지, 아빠? 불 들어왔다. 이제 녹화 시작됐어. 다행이다. 나 어느 버튼 눌러야 될지 몰라서 헤맸어. 이어서 화면 속에 젊은 시절의 엄마가 등장했다. 아직 20대 후반이었을 아버지의 얼굴이 어딘가 아픈 사람처럼 보였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아빠는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아마 입원해 있던 병원인 것 같았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병으로 죽었다고 한 말은 거짓이 아니었나 보다. 마주보고 웃는 모습은 행복한 부부 그 자체였다. 나 예정일이 거의 다 됐어. 예정하고 조금 달라진다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당신이야말로 조심해요. 마모루, 빨리 보고 싶다. 아버지는 행복한 아빠 미소로 엄마의 배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죽었잖아.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죽음이 가까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마모루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비디오로 찍어 놓는 거다. 아버지는 다시 시선을 카메라에 뒀다. 마모루, 만나서 반갑다. 아빠 얼굴은 아마 처음이지? 넌 잘 지내니? 이걸 보고 있는 네가 몇 살인진 모르겠다만 네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네 엄마는 20살 때 결혼을 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있었어.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그 뒷모습은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둘 사이에 아이가 안 생기는 걸 네 엄마 탓이라면서 엄마한테 폭행을 한 적도 있다더구나. 돈 씀씀이도 흥청망청했고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술에 취하면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이 아빠는 네 엄마를 지켜주고 싶어서 같이 있게 됐다. 엄마하고 아빠는 원래 같은 회사 동료였어. 근데 어느 날부터 네 엄마가 눈에 띌 정도로 야위어갔어. 낮엔 회사에 나오고 저녁엔 집에서 고통받고 몸도 마음도 쉴 틈이 없었을 거야. 마모루가 엄마 얼굴을 완전히 구분하기 전에 열심히 더 예뻐져야 할 텐데. 무슨 소리야. 지금도 충분히 예뻐. 기억나요? 어느 날 나한테 그렇게 말을 걸었었잖아요. 퇴근 무렵에 책상에 엎드려 있는데 나한테 와서 괜찮아? 그렇게요. 정신 놓고 있다가 들킨 게 개면쩍어서 나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그랬더니 당신 나한테 넌 충분히 아름다워 그랬잖아요. 내가 그랬어?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이 턱을 긁었다. 진짜 기분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카즈오 당신 덕분이에요. 미나미? 어느 날 전 남편은 집에 있던 돈을 들고 불륜 상대였던 여자와 살림을 차렸어. 그리고 얼마 후에 나하고 이혼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하고 재혼을 했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어. 의사는 여명이 길어야 1년이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 그런 나를 마모루 네 엄마는 헌신적으로 돌봐주고 있단다. 카즈오, 어쩜 아빠는 너를 못 보고 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마모루, 너는 우리 두 사람의 소중한 아들이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있어 행복했던 우리 두 사람의 아들이야. 엄마 아빠는 언제까지고 영원한 네 편이야. 너를 사랑해. 널 행복한 아이로 키울 거야.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마모루.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영상은 끝났다. 나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아버지, 저는 행복해요. 아버지 몫까지 엄마가 나를 사랑해줬으니까. 전부를 걸고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드디어 나는 결심을 했다. 그날 저녁 나는 회사 근처에서 유즈키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유즈키는 다른 사원들과 같이 회사에서 나왔다. 사람들과 헤어진 유즈키는 공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공원 근처에 주차해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서 수상해 보이는 남자가 내렸고 유즈키를 불러 세웠다. 이건 나! 네가 실패한 게 잘못이잖아. 그렇다고 나한테 왜 이래? 의뢰인이었던 네 아버지가 나더러 내 마음대로 요리해도 된다고 했거든. 설마 아빠가? 근데 내가 보기엔 네가 더 돈벌이가 될 것 같단 말이야. 거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쩌? 그때 그 타겟이잖아. 마모루 씨! 싫다잖아. 그 손 놔. 너 왜 끼어들어? 우리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또 뭐야? 세상 참 좋아졌지? 아무나 다 파파라치가 되는 세상이잖아. 나는 방금 전 일을 동영상으로 다 찍어뒀다. 당장 지우지 못해? 나는 일단 심호흡을 한 번 했다. 도와줘요! 수상한 남자가 여자를 납치하려고 해요! 예! 닥쳐! 못 닥쳐! 남자가 잠시 방심한 사이 나는 남자를 향해 맨몸으로 돌진했다. 남자는 유즈키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고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 사이에 나는 유즈키의 손을 잡고 정신없이 달렸다. 여기는 우리 집이야. 나는 유즈키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냥 두면 다시 유즈키한테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나왔다. 마모루, 너는 유즈키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구나. 우리 들어가도 돼요? 그럼 들어와. 실례하겠습니다. 엄마, 나 아버지가 남긴 영상 봤어요. 그랬니? 죄송해요. 몰래 집 뒤져서. 괜찮아. 그리고 나 유즈키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유즈키는 숙이고 있던 고개를 번쩍 들어서 나를 봤다. 유즈키는 거짓말에 속았을 뿐이야. 유즈키도 똑같은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주세요. 그래, 알았다, 유즈키.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돕게 해다오. 이제부터는 내가 널 지켜줄게. 그리고 몇 달 후 다음 소식입니다. 납치미수 용의로 61세의 남자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20대인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이혼한 전 부인의 아들을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범죄 조직에 납치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용의자의 체포로 용의선상에 있던 납치 관련 범죄 그룹의 아지트도 함께 적발, 과거에 있었던 사기, 절도 등의 증거를 압수하고 드디어 붙잡혔네. 그때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거잖아. 두 분 덕분에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도 아들 며느리랑 같이 있어서 행복하다. 정말 다행이야. 그럼 이제 슬슬 출근을 서둘러 볼까요? 시간 다 됐다. 엄마, 우리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들 와라. 나와 유즈키는 정식으로 결혼했다. 우리 두 사람 손에 심플한 결혼 반지가 아침 햇살에 반짝거린다. 우리는 혈연관계가 아닌 만큼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부모님 세대에 어떤 과거가 있었든 유즈키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함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엄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다. 남 보기에는 불가사의한 관계일 수도 있지만 남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이다.